캘리포니아주가 30년 전 수십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노스리지 대지진을 교훈 삼아 지진 취약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를 강화하는 등 각종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 중북부 지역에 불어닥친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돼 견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가 다가오는 2025년까지 자녀당 최대 $2,000까지 세금 혜택을 확대 제공할 전망입니다. 미 전역의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재치 있는 내용이 적힌 전광판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2026년부터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바로 오늘 기억하실 텐데요. LA 인근 놀스리지에서 발생했던 악몽 같았던 지진입니다. 당시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한인들의 피해도 컸었는데요. 오늘 당국이 주민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공유하고 회상하면서 비건 등 대형 자연재해 대비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가 폭탄을 맞은 듯 완전히 붕괴돼 주저앉았습니다.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6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스리지 대지진. 규모 6.7의 강력한 지진으로 수십만 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피해액은 4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30년 전 발생한 노스리지 대지진은 주민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Pitch black, the darkest.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hit me the most was how pitch black it was. Not only do we not have any power in the station, no power in the street lights. First got down there and saw what we had basically, my thoughts was this is going to be a body recovery. There's no way this guy's alive. And sure as crap. 당시 미흡했던 지진 모니터링 기술과 주민 대피 훈련 등을 교훈 삼아 현재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했고 지난 2008년부터 정기적인 지진 대비 훈련을 도입하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각 카운티별로 지진 취약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 equipment that we have now today, I mean, just look around and you'll get the tour here in a minute. But we didn't have that capability back then. We didn't have a whole lot of equipment like that. It would be a breeze. 다만 당국은 현재까지 LA 지역에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화된 건물이 6,000채로 분석됐다면서 비건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지진 대비를 위한 주택 개조 비용으로 최대 $3,000의 그랜트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진공사 CEA는 오는 2월 21일까지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진 대비를 위한 주택 개조 비용으로 최대 $3,000의 그랜트를 제공하는 EBB 프로그램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 소유주들은 지난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과 나무 기둥으로 지어진 집들, EBB 프로그램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 등입니다. EBB 프로그램은 지난 10년 동안 2만 3천 채 이상의 주택의 지진 보강 공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극 한파가 덮친 미 중북부 지역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돼 견인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극한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시카고 일대에서 테슬라가 방전돼 견인되거나 충전소 주변에는 운전자들이 몰려 몇 시간씩 기다리는 등 충전 대란이 벌어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And we're waiting for over an hour, and it's unfortunate that all these cars are sitting just dead in the spots. 전문가들은 추운 날씨에는 차량 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화학 반응도 느려지기 때문에 충전 속도 역시 평소보다 더 느리다고 설명했습니다. A lot of the reason that an EV will lose range in the winter is because it has to work so hard to keep its driver warm. 이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면서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최근 전국적으로 충전소 설치를 늘리면서 운전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의회가 자녀당 최대 $2,000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연방 상하원 지도부는 현재 진행 중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 CTC를 오는 202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7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세금 보고부터 현재 환급 가능한 CTC 최대 금액인 $1,600를 $1,800로 인상하고 내년 세금 보고 시 $1,900, 오는 2025년 세금 보고 시 최대 $2,000까지 단계적으로 환급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올해 세금 신고 기한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CDC는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싱글일 경우 연소득 $200,000, 부부 합산은 $400,000 이하의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드물지만 미 전역의 고속도로에서 종종 재치 있는 내용이 적힌 전광판 메시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연방도로교통국은 업데이트된 도로 표지판과 교통 통제 장치를 규제하는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고속도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유머 전광판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광판에 적힌 유머러스한 문구나 모호한 의미를 담은 내용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로 위 표지판은 운전자들에게 차량 충돌 예고나 악천후 또는 교통 상황에 대한 경고 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재미있는 내용이 담긴 표지판이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로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 같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The humor part of it, we kind of like. I think in Arizona, the majority of us do, if not all of us. And so we don't understand why are you trying to have the federal government come in and tell us what we can do in our own state. 한편 미 전역의 고속도로에 교통정보와 관계없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들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절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스완시파크 시니어 아파트 한인 입주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절도범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4대의 유리창을 깨고 차 내부 물건들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유리창을 4대나 깼다서요. 나는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 오니까들 그렇다고 사인 받고들 그러더라고요.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2년에도 차량 2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측에 CCTV 설치와 경비원 상주 등 보안 강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불안감과 공포가 증가해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피해 아파트의 주민들은 대부분 한인 시니어로 확인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치안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특히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으며 특히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하천 지역에서는 경미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화씨 60도 중반에 그쳐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안대기질관리국은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기오염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 제한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5일부터 발령됐던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의 나무 태우기 금지령이 최소 오늘까지 연장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예보된 비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기상국은 미 전역 대부분의 지역이 최근 기록적인 혹한에 시달렸으며 지난 15일에는 전국적으로 9,500만 명이 영하 34도 이하의 한파경보와 주의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도심에서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어제 한 여성이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오늘 아침 퀸즈 스프링필드 가든 구역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복부에 부상을 입는 등 이틀 동안 총 4건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에도 60대 남성이 길을 걸어가다 흉기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일련의 사건을 동일 범의 소행으로 보고 80여 명의 수사대원들이 투입돼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범인의 흉기에 찔린 피해자 5명 모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5피트 9인치 정도의 키에 짙은 회색 점퍼, 검은색 바지와 신발 그리고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 미국인 남성이 일본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물어 뜯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항공기가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더 재팬타임즈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47분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 시애틀로 향하던 ANA 118 항공편에서 55세의 한 미국인 남성이 기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난동을 제지하려는 여성 승무원의 팔을 물어 뜯었고 결국 항공기는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다시 하네다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도쿄 경찰은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남성을 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 남성은 자신이 수면제를 복용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난동으로 당시 여성 승무원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주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지난 3일 동안 600여 명의 뉴햄프셔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은 각각 40%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4%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에서 앞서 반 트럼프 기조를 내걸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사퇴하면서 그에 대한 표심이 헤일리 전 대사로 모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더 힐 등 다른 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포인트 안팎으로 헤일리 전 대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 덕분인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늘어난 7,09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연말까지가 연중 최대 소비 대목으로 꼽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 대규모 할인 행사 영향으로 백화점 판매가 3% 늘었습니다. 또 자동차 판매가 1.1% 늘어나 5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의류와 액세서리도 1.5%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연체율 증가 등을 이유로 연말부터 소비 심리가 꺾일 거라고 봤는데 시장 예상보다 가파르게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겁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국이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 연준 고위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전에 연준이 빠르게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것과 달리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With economic activity and labor markets in good shape and inflation coming down gradually to 2%, I see no reason to move as quickly or cut as rapidly as in the past.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역시 정책 기조를 되돌리기 전에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선 연준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연방정부가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리스트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우려로 한 달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후티 반군의 자금과 무기 구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티를 국제 테러리스트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These attacks are a clear example of terrorism,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a major threat to innocent lives and to global commerce.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에 후티를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뒤 이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멘 주민에게 구호품 전달이 어려워진다는 유엔과 국제 구호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였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후티가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Not at all. The circumstances have very much changed. We've seen in the last few months something that wasn't the case. 미국은 이번에 후티를 테러 단체로 재지정하면서 한 달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단체들의 구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멘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된 내전으로 지금도 1,500만 명의 주민이 음식과 물, 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후티를 압박하겠다며 근거지 공습에 이어 자금줄 차단에 나섰지만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계속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한미일 북핵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해서 8년 만에 선박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대표가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협의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대표는 하루 먼저 만나 북한이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해 영내 긴장을 무모하게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원천 차단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도운 선박 11척의 독자 제재를 발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5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선박을 대상으로 한 건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해상에서 만나 유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북한의 정제유를 밀반입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박 이름은 남대봉, 유콩크, 유니카 등인데 이제는 정부 허가 없인 국내 입항이 어렵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사이버와 IT 인력 송출 등을 제재해왔고 이번엔 북한의 해상 교역을 막아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핵 추진 항목 할빈스남이 2개월 만에 제주 남방 공해로 들어와 사흘간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구축함인 왕건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등 총 9척이 참가했습니다. 합참은 이번이 북핵 대응을 위해 수년간의 한미일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한 뒤 처음으로 열린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피습 보름 만에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정부 심판론을 다시 부각시키고 당의 단합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보름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를 만난 회의실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심판 선거라고 규정하며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귀 첫날 영입 인사도 직접 발표하면서 현 정권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소개하면서 지하의 김구 선생이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을 지운다든지 육사의 독립영웅실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자리를 비운 사이 당을 떠난 이낙연 전 대표와 현역 의원 3명에 대해선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다고만 말했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의 비판까지 함께 담아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는 관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나온 이원욱 의원은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신 적 있냐며 또 증오와 거짓말로 시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첫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인데 통화 중 실시간 통역과 보다 쉬운 사진 편집을 도와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현지 시간 17일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열고 자체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새 스마트폰에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갤럭시 AI가 탑재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통역을 하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 편집 기능도 한층 편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alaxy AI is a comprehensive AI experience on device and in the cloud that seamlessly enhances life however you choose to live it. 또한 인공지능이 기기 자체에서 구동돼 빠르게 반응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 등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통역의 경우 통화 중에도 인공지능이 상대의 말을 한국어와 영어 등 13개 언어로 통역해주며 문자나 메시지도 실시간으로 번역해줍니다. 사진을 편집할 땐 인공지능이 사진을 분석해 기울어진 사진을 똑바로 맞춰주거나 배경 화면이 일부 잘려나갔더라도 이를 메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동영상의 경우 인공지능이 영상을 분석해 적절한 프레임을 추가해줘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 재생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은 또한 구글과 협업한 인공지능 검색 기능도 처음 탑재됩니다. 이른바 서클 투 서치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검색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동그라미만 그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 있는 SNS나 동영상에서 궁금한 대상에 대해 원이나 세모를 그리면 그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물론 구입 가능한 웹사이트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사용자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각종 이슈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이른바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인 비방을 반복한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비방을 올려 이목을 끄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였습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는 주요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국적이다. 초대받지도 않은 패션쇼를 찾아갔다. 동료로 예정된 멤버를 질투해 내쫓았다. 여러 차례 반복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작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동영상 18개와 그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연예인을 흠집내고 매달 최대 60만 원을 받고 유료 회원까지 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덕수용소 박 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법원은 장 씨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박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미국에 있다 보니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신원을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아서 구글로부터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민사, 형사 조치가 소속사는 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해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소속사가 낸 별도의 민사소송에선 허위 사실인 줄 몰랐고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여간 운영됐던 탈덕수용소는 작년 6월 돌연 폐쇄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킹으로 채널이 폐쇄됐고 연예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글은 곧 삭제됐고 작성자가 박 씨인지는 명백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하는 동안 러시아는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드론으로 폭격했는데 아파트가 파손되고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으로 16일 밤 북동부 국경 하르키우에 러시아 미사일 2발이 날아와 13명이 다쳤고요. 하르키우 외곽에선 러시아 공습 때문에 아파트 건물 20채가 파손됐고 부상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튿날엔 밤사이에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폭격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오데사주에서 주거 건물이 파괴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에도 러시아군이 공습을 계속한 겁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를 다녀간 직후 스위스 연방정부는 러시아와 연계된 해커 그룹의 사이버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을 탄 이들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 위를 지나갑니다. 스페인 중부 지역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축제의 풍경인데요. 동물들의 수호성인 성 안토니오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사로 시작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말을 타고 불 속을 통과하면 질병과 악귀를 쫓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명품 시계 때문에 독일 세관 당국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슈워제네거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신고하지 않는 바람에 독일 뮌헨 공항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난 건데요. 뮌헨 공항 세관 당국은 슈워제네거가 시계를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시계는 스위스의 한 업체가 슈워제네거를 위해 특별 제작한 것으로 오는 18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기후기금 마련 만찬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보잉사가 제작한 알래스카 항공 소속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엔 미국 국무장관이 타려던 미 공군의 보잉 737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7일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 탄 항공기에서 이상이 발견된 건데요. 블링컨 장관 일행은 탑승까지 마쳤는데 항공기에서 산소 유출이 탐지됐으나 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결국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달한 다른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700만 명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일본 정부 공식 통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은 지난해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은 2,507만 명으로 집계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인이 2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한국인인 셈인데요. 엔화 약세의 항공 노선 증편까지 이어지며 한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한 걸로 분석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석굴암 불상을 본떠 만들었다는 부처빵이 불구를 모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빵 모양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빵을 담은 봉투가 문제가 됐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함께 보실까요? 인자한 부처님 얼굴을 닮은 경주 한리단길의 명물 부처빵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제24호 석굴암의 본존 불상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빵이고요. 부처님 얼굴을 한 빵을 먹는다는 데에 대한 불교계 일각의 반발과 일본 제품을 모방했다는 논란에도 젊은 층에서 입소문을 타며 최근 온라인 배송을 주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처빵을 담는 이 봉투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왼쪽 아래 알파벳과 숫자 보이시나요? 성경 신약성서 사도행전의 19장 26절을 의미하는 거란 지적이 나왔고요. 인터넷과 SNS에선 부처님 빵 팔면서 왜 굳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느냐는 문구를 넣었느냐, 불교 모욕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판매자는 SNS에서 부처빵은 빵일 뿐 신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당 구절을 넣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의미겠죠.
또 자신은 무교라며 앞으로 성경 구절을 봉투에 표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믿음도 없이 논란을 무릅쓰고 특정 성경 구절을 찾아 봉투에 표기한 노력이 쉽게 이해되진 않는다는 누리꾼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금방 배달된 듯 포장만 뜯은 중국집 칠리새우인데요. 두툼한 튀김옷을 벗기자 에게 손톱만한 크기의 새우가 들어있네요. 다른 것도 그런가 하나하나 까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칠리새우와 볶음밥, 짬뽕은 카드로 따로 계산하고 모아둔 쿠폰 40장으로 탕수육을 요청했다는데요. 그러니까 35,000원짜리 칠리새우를 제 돈 주고 시킨 건데 정작 받아보니 크기가 작아도 한참 작은 칵테일 새우튀김이었던 겁니다. 누리꾼들은 큰 새우가 없었다면 주문이나 받지 말지 쿠폰을 써서 기분 나빠 그랬나 보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요즘 일부 지역 체감 온도가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북극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수에 뛰어든 남성이 현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이 차가운 호수로 거침없이 뛰어드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미국 시카고 미시간호입니다. 이날 미국 북동부와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은 영하 26도, 체감온도는 영하 3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잡지사 광고 담당 직원인 남성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쌓인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호수 다이빙을 시작했고요. 벌써 1,200여일째 호수에 뛰어드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열치열, 아니 이한치한이라고 해야 하나요? 현지 누리꾼들 혹한 속의 열정이 추위를 잊게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폭설도 막지 못한 미국 사람들의 미식축구 사랑 이야기입니다. 허리춤까지 쌓인 눈을 뚫고 경기장 좌석을 찾아가는 사람들. 현지 시간 15일 미국 프로구단 버펄로 빌스 홈구장 모습이고요. 최대 60cm 눈 소식에 하루 밀린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중들입니다. 7만석 경기장을 뒤덮은 눈을 치우려고 구단 직원과 제설 자원봉사자들이 밤새 달려들었지만 역부족. 결국 경기 시작 전까지 미처 치우지 못한 눈을 관중들이 직접 해결하며 자리를 찾아간 건데요. 관중들은 경기 전 응원전에서도 눈을 흩뿌리며 한바탕 눈축제를 벌였다고 하네요. 원숭이가 손에 든 건 여권인데요. 빼앗긴 여성 당황한 듯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다른 무언가를 원숭이 옆에 놔보지만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대로 여권을 북북 사정없이 찢어버립니다. 발리를 찾은 관광객이 당한 일이고요. 원숭이가 관광객 물품을 빼앗는 일은 자주 발생하죠. 호주의 한 보험회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리에서 원숭이에게 소지품을 도난당해 청구된 보험금만 1,500만 원가량이 되는데요. 일부 해외 누리꾼들은 원숭이에게도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면서 관광객이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거나 눈을 마주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